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대지개발의 트리맨 이동석입니다. 이번이 이제 두 번째 방송 녹화분인데요. 지난번에 방송분이 좀 많이 미흡한 점이 있는데 여러분의 넓은 아량으로 잘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지고 있는 수목 이식을 관련된 모든 기술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수목 이식론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저희가 자료를 좀 취합을 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성공적으로 어떻게 식재 공사가 성공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료를 취합해서 방송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자료 화면을 보시면 이제 성공적인 수목 이승론이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만들어 보았고요. 그리고 사진 속 인물은 지 선친이신 철자 호자 회장님 되시고, 그리고 수목 앞에서 포즈를 취하시는데 이 나무는 잘 아시겠지만은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입니다. 상식 이전에 이제 모습을 찍은 것인데 자료의 메인 화면에 이제 발치료해서 사용을 해 보았습니다. 성공적으로 수목을 이식을 하려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점만 제가 이렇게 자료를 모아 보았는데, 이제 대형 수목도 이렇게 수목 이식이 가능을 한데 조그만 수목들도 조금만 신경 쓰고 조금만 관리를 하면 다 거진 하자가 나지 않는 99% 이상 하자가 나지 않는 성공적인 식재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충분히 그렇게 될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능하고 저희들이 여태까지 그렇게 수목을 이식해 왔었고, 그러한 점을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수목이 이제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저희가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수목을 이식을 하면 왜 하자가 발생할까요? 나무를 이제 요즘에는 포트 재배한 훈련목이라고 하는 그런 나무를 이제 심기도 조금씩 하고 재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는 선진국처럼 이제 그런 것을 해서 이제 하자를 줄이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아서 앞으로는 하자가 점점점 줄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은, 그것은 저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식재업의 기술력보다는 좀 밑에 급이 아니겠는가. 나이 어린 수목을 심어서 이식해서 잘 살릴 수 있는 기술이 최고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나이가 좀 들어서 바로 수목을 이제 잘 살릴 수 있는 기술을 우리나라 조경업계에서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저희는 더 높은 기술이라고 더 생각을 합니다. 비단한 예로 옛날에는 대형 수목 이식을 잘 못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엔 웬만한 종합조경 회사들 펄렵수, 침엽수 다 옮겨서 살립니다. 유튜브에 풋나무 옮겨서 하는 자료들도 많이 있고, 나무 병원에서도 많은 대형 수목을 옮겨서 살려내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구라파나 미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도 훨씬 더 높게 지금 가지고 있다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저희 회사도 이제 대형 수목에 있어서는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지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이 사실이고, 근데 왜 자꾸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나름대로의 이제 자료를 취합을 해보니까, 첫째는 경제적인 이유로 예산 절감이라든지 저가 공사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그것으로 이제 각종 인건비나 자재비나 관수 비용이 지급이 미비하게 되어서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나무를 심고 이제 물을 주는 거를 등한시 하는데 관수를 잘 해야 돼요. 관수,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 관수하면 그 다음날 나무가 죽기 시작합니다. 관수는 꼭 해야 되고, 사람도 밖에 나가서 여름에 이렇게 한 5시간 서 있으면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근데 나무가 땅에서 물을 빨아들이고
양분을 빨아들여서 사는 나무가 물이 없으면 어떻게 뿌리가 활착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수목의 이제 관리적인 측면에서라도 그런 것이 이제 꼭 중요하게 되고, 그리고 수목 식재나 전이나 후나 관리를 어떻게 잘 해야 되고 모니터링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전문성이 있는 경험이 있는 그러한 현장 관리인들이 이거는 무엇이 부족하다, 이것은 무엇이 잘못됐다, 그렇게 판가름을 해서 그때그때 처방을 내려서 수목이 죽지 않게끔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적용 현장에서 그것이 이제 안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이론과 실제의 수목 상태에 대한 지식의 차이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요즘 다 동일한 내용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책에서 배운 내용과 현장에서 나무를 직접 심을 때는 그 토질이나 기후나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건에 의해서 그것이 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한 차이점을 이제 파악을 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발생되는 문제가 있고, 그것이 나무만 그냥 심는다고 해서 잘 자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봇대라든지 전신주가 아닌데 땅에만 이렇게 꽂는다고 해서 나무가 잘 자라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목의 생명체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꼭 국토 개발 행위에서 많은 나무들이 죽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원들도 국토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제 훼손되는 점이 좀 안타깝게 저는 생각이 되고, 그거를 적용 자원으로서 사용할 수 있게끔 잘 정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수목에서 제일 중요하게 이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과습과 수분 부족을 없게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분 부족은 수목 부족대로 나무가 물이 필요할 때가 있고, 과습은 수분이 너무 많아서 나무가 숨을 쉴 수 없어서 수분에 의해서 바로 고사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습과 수분, 관수와 배수,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자동적으로 그것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자재를 사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수목이 필요한 수분은 따로 있어요. 그냥 물만 다 준다고 해서 그 수분을 나무가 100%다 섭취하지는 않습니다. 꼭 자기네들이 필요한 상태가 되어 있는 수분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나머지 수분들은 불필요한 수분이기 때문에 그걸 잘 맞춰서 지속적으로 나무가 원하는 수분 상태를 보급이나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재나 그 근부의 상태를 마련해 주어야 됩니다. 그게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양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분이 과하는 게 영양 과잉이 되고, 그리고 양분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오히려 수목이 염류 집접에 의해서 수목에 있는 양수분이 밑으로 빠져나가요. 위에부터 말라 들어가요. 그거를 잘 맞춰서 줄 수 있는 전문성이 꼭 있어야 되죠. 연면시비를 해야 될지, 관주를 해야 될지, 수관주사를 놔야 될지, 그런 것은 꼭 전문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해야 되고, 그리고 광합성 문제가 이제 대두되는데, TR율도 이제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탑과 루트의 밸런스가 이상적으로 맞아야 된다는 그런 이론도 있고, 제 경험으로는 너무 전지를 많이 해서 수목들이 광합성을 받을 수 있는 연면이 적어지면 수목이 고사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그 삽목이라든지 꺾꽂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만 이제 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발생하는데, 광합성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연면이 많이 확보가 되면 수목은 자연적으로 치유 능력에 의해서 빠른 근부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합성 문제라든지 이런 건 뒤에 이제 자료화면이 또 나가겠습니다만, 그걸 보시고서 이제 제가 그때그때 또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전지를 잘해서 잘 살릴 수도 있고,
전지를 좀 덜해서 자잘릴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너무 많은 강전지는 좋지 않다. 그런 점을 이제 찝을 수가 6가지 정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요 다음 자료화면은 잠깐 쉬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